내용 다음 보겠습니다. 중소기업 기본법상이 중소기업 써 있습니다. 자, 세부 내항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중요한 것 여기 내용을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체크를 한번 하죠. 정책자금을 처음 사용하는 정책자금 첫걸음 기업이라고 써 있어요. 정책자금 첫걸음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을 안 받아본 기업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일정 부분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거죠. 즉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은 여러 번 받아본 분들보다는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나눠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책자금을 할 때는 시설과 운전이라는 표현을 반드시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운전자금은 그냥 기업에 필요한 일반 경비예요. 월급도 줄 수 있고 사무실 임대료도 줄 수 있고 식사비, 주유비, 프린터, 토너값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기업 활동에 들어가는 게 운전자금이고요. 시설자금은 그러기보다는 부동산, 공장, 기계 아니면 우리 회사가 이번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크게 하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사는데 8천만 원짜리 솔루션을 산다. 그러니까 큰 금액이 무형재산 이런 부분을 살 때 시설자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설자금은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여러분이 부동산이나 아니면 우리 회사가 공장을 설립하기 때문에 10억 원어치 기계 장비를 도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기계나 부동산 같은 경우에 별도로 담보를 잡고 자금을 빌려주는 걸 뜻하고 운전자금은 별도로 담보를 안 잡고 일상적으로 소요되는 자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처음에 크게 어느 정도 이제 어렵지 않게 이해를 좀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상세한 정의와 내용은 나중에 다음 페이지도 있으므로 그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최대 60억 원 이내를 지원을 하는데 특별한 경우는 100억 원까지 준다고 하네요. 대출 금리 기본적으로 차등 적용하는데 1%대 후반에서 3% 정도다라고 보시면 크게 문제 없으실 것 같고요. 정책자금 기준금리라고 해서 매월 고시를 합니다. 그 고시된 변동금리에 따라서 기본적인 거는 변동금리인데 특별한 사업은 고정금리 사업도 지원을 하고 마찬가지로 홈페이지에 고시를 합니다. 지금은 워낙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금리 자체가 크게 높진 않습니다. 그리고 직원을 채용을 했다든지 아래에 내용에 해당이 되시는 경우는 소폭이나마 금리를 깎아줍니다. 금리를 할인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수출을 해도 금리와 이자를 할인해주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융자 방식은 먼저 융자 대상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통장으로 직접 넣어주는 방식인 직접대출 그리고 통장으로 넣어주는 게 아니라 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보증을 서주고 은행을 통해서 대출해주는 대리대출이라는 방식이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직접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융자 신청 절차는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을 예약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가진단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체크를 해서 자가진단을 하게 되고요. 자가진단을 온라인상에서 이미 했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할 경우 홈페이지에서 예약한 시간대에 상담을 하게 됩니다. 상담을 하고 나중에 정해진 기한 내에 온라인 신청을 하게 되고 요 온라인 신청할 때 약식으로 융자 신청서를 제출을 하는데요. 이 안에 약식으로 회사가 무엇을 개발하고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신청이 끝나면 실제로 이 기관에서 여러분들의 평가를 하게 되고 다양하게 기업을 진단도 하고 평가도 해서 자금을 지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했다고 해서 모든 기업들에게 자금을 다 주는 게 아니라 평가 결과 탈락되는 기업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내가 무조건 넣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밑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기업 평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오늘은 자금 소개 시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한번 좀 내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아이고, 잠시만요. 네, 한번. 아이고. 제가 어제 너무 방송이 밋밋하다는 내용을 많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약간의 편집 프로그램을 가져왔는데 아직 좀 미숙합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기술성이라는 항목이에요. 기술성은 정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아이템이 정말 획기적이다. 이 아이템이 뭔가 특별하고 우수한 기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능을 평가하는 거고요. 사업성은 쉽게 얘기해서 돈이 되냐는 거죠. 지금 이 아이템이 충분히 돈이 되냐, 이익이나 마진이 높냐, 뭐 이런 부분들이고, 미래 성장성, 지금은 아직 좀 회사가 작지만 향후에 급성장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래서 뭐 크게 투자를 받아서 주식회사에 상장한다든지 아니면 글로벌 기업이 된다든지 그런 성장성을 보겠고요. 경영 능력이라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CEO의 역량에 대한 부분을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자금을 준다라는 부분인데요. 밑에 내용을 보시면 기술 사업성 평가를 기본 등급으로 한다.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신용 등급은 등급 조정으로 활용한다. 라고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인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여러분이 신용위험이라고 여기서 나오는 거는 쉬운 말로 얘기하면 부도 가능성입니다. 그 회사가 망할 가능성이 얼마나 높냐는 거죠. 그럼 부도 가능성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래서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여신평가나 신용평가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하실 수가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보통 신용위험은 당연한 거겠지만 회사가 꾸준히 이익을 발생하고 회사 내에 현금이 많이 있어요. 통장이. 그러면 망할 위험이 적은 거죠. 그리고 매년 경비는 적게 나가는데 이익은 엄청나게 많고 통장에 현금이 많아. 그러면은 이 회사는 부도 가능성이 적은 회사입니다. 근데 대개의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어떻습니까? 통장에 돈은 적고, 그죠? 쓸 때는 많고, 통장에 돈은 적고, 신용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채권이나 이런 쪽에서는 정크본드라고도 얘기하는데요. 보통 일반적인 이런 기업에 대한 신용 등급을 측정할 때 뭐 대기업, 상장기업 뭐 이런 기업들이 신용 등급이 좋은 거지. 저희가 중소기업이나 특히 스타트업은 거의 뭐 신용 등급이 안 나올 정도로 매우 낮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금을 지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일반 은행이나 이런 데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정책자금에서는 중소기업을 활성화하는 이런 자금들에서는 신용위험 등급만으로 하면은 일반적인 기업들은 자금을 받을 수가 없으므로 그렇게 되는 것이므로 기술 사업성을 봐서 이 아이템이 정말 괜찮고 충분히 이익을 낸다라고 생각하면 자금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용 등급은 최소화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 업력 3년 미만의 기업은 신용 등급조차도 크게 보지 않겠다. 기술 사업성 평가 위주로 하겠다. 그리고 재창업, 과거에 폐업했다 다시 창업하는 업력 1년 미만 기업은 역량 평가, 역량이 충분하다면 자금을 좀 더 줄 수도 있다는 거고요. 1년 이상은 동일하게 기술 사업성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청년 창업 전용 자금 같은 경우는 청년이 창업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창업자의 역량 그리고 청년 창업 심의위원회라고 해서 나중에 별도의 프리젠테이션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발표 평가의 결과를 통해서 자금을 지원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자금 융자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큽니다. 보면은 내용을 보시면 잠시만요. 네, 됐죠. 네, 생각보다 역량평가 이런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쭉 여기 내용을 살펴보면은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 가지고 큰 기업을 기준으로 먼저 이런 대출에 대한 여신에 대한 평가 기준이 나왔고요. 그리고 혹시
좀 우리가 정말 자금이 필요한 스타트업이나 과거에 폐업을 했다 다시 도전해서 현재 여력이 많지 않은 분들, 뭐 이런 특정 이런 좀 정말 국가가 보호해줘야 되는 작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그런 기업 여신평가를 기준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약식 평가로 여러분들이 아이템이 가능성이 있으면 자금을 지원하겠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금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게 아닙니다. 스타트업이나 초기 중소기업은 이런 정책 자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충분히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은행 자금보다는 이런 정책 자금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야 되는 이유가 생기는 것이죠. 이런 평가가 끝나서 융자 대상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선정이 되면 나중에 협약을 하시고 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죠.